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나가다니 어디로요? 어디든. 평생을 바친 무대를 스스로 떠나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과연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년이 11회 여성 국극의 중심이자 메란의 상징인 문옥경이 갑작스레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이었을 텐데요. 문옥경의 이 결단이 메란과 그녀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년이 11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죠. 문옥경이 무대를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모든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옥경은 왜 메란을 떠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결심이 정년이와 허영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문옥경이 남긴 마지막 공연과 떠나는 이유,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내면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문옥경이 바보와 공주라는 작품을 통해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한 장면이 돋보였습니다. 공연 속에서 공주의 변화와 이를 지켜보며 무력함을 느끼는 인물이 등장하죠. 공주님이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무력함과 슬픔만이 남습니다. 이 대사는 마치 문옥경이 메란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서혜랑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공연을 빌려 전달한 것처럼 들립니다. 여성 국극을 위해 헌신했던 서혜랑이 변질되어 메란을 상업성에 물들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온 자신을 자책하는 듯한 문옥경의 깊은 감정이 엿보이죠. 이는 메란이 변질된 이유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국극단을 지킬 힘도 의미도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문옥경은 자신이 떠나면서라도 정년이와 허영서가 새로운 국극의 주역으로 성장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년이는 그녀가 신뢰하는 후계자로서 메란의 맥을 이어가길 바라왔지만 정년이의 부상이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렸죠. 목 부상을 입은 정년이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였고 문옥경은 정년이를 이끌어 무대에 세우는 목표가 좌절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고뇌하는 문옥경에게 메란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녀는 무대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문옥경의 이탈은 국극의 쇠퇴와 여성 국극 무대 자체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정년이에게 부상으로 인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위기는 본인의 꿈뿐 아니라 메란의 존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문옥경은 정년이와 허영서가 국극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허영서는 정년이를 끝까지 믿으며 그녀가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하는 든든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허영서에게 메란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었기에 문옥경이 떠난 후라도 국극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을 겁니다. 허영서는 메란의 존속을 위해 정년이의 복귀 가능성을 굳게 믿으며 정년이와 함께 국극단의 재건을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문옥경이 메란을 떠나 영화계로 눈을 돌리는 상황은 서혜랑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문옥경은 예술가로서 국극을 넘어선 무대에 도전하고자 영화계로 진출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서혜랑은 이를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서혜랑은 문옥경의 아편 중독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를 보호해왔고 이를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메란의 자금 유용에도 연루된 바 있었죠. 그런 서혜랑이 아끼고 보호했던 문옥경이 이제 자신을 두고 무대에서 떠난다는 것은 서혜랑에게 있어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혜랑은 문옥경이 영화계로 떠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섰고 문옥경이 영화계로 향하는 발길을 멈추기 위해 아편 중독 스캔들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문옥경을 보호하며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가 모두 무색해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결국 서혜랑은 문옥경이 영화계와 계약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아편 중독 소문을 퍼뜨리며 문옥경의 명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문옥경이 영화계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평판을 무너뜨려 문옥경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서해랑의 결심은 그동안 자신이 문옥경에게 바쳐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옥경은 영화계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고 서해랑의 방해로 인해 아편 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문옥경은 서해랑의 마지막 보복에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로 인해 매랑과 국극 무대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지켜왔던 예술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겁니다. 여성 국극이 처음 추구했던 순수한 예술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과 상업화로 변질된 현실을 보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문옥경은 허영서와 정년이에게 국극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국극의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해랑의 분노는 이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문옥경이 떠난 이후에도 서해랑은 매란에 남아 점차 여성 국극의 대중성과 상업화를 추구하며 국극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한때 문옥경과 함께 매란을 세운 인물이었지만 서해랑은 이제 문옥경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방식으로 극단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서해랑의 방식은 문옥경이 지향했던 예술적 이상과는 점점 멀어졌고 허영서와 정년이는 서해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국극을 세우고자 점차 독립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허영서는 특히 문옥경이 남기고 떠난 유산을 이어받아 매란을 지키고자 합니다. 정년이가 무대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매란과 여성 국극을 위해 자신이 무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문옥경의 퇴장이 매란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해랑이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 허영서는 스스로 매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합니다. 허영서가 정년이를 믿고 정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곁을 지키려는 모습은 문옥경이 남기고 떠난 국극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년이는 이런 허영서의 응원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을 국극 무대로 돌아가게 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문옥경이 떠나며 국극 무대의 책임을 맡아주길 바랐던 인물이 바로 정년이었으니 정년이가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다면 이는 매랑과 여성 국극의 새로운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년이는 그동안 매란을 통해 자신이 쌓아온 예술적 가치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고 허영서와 함께 여성 국극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정년이는 허영서의 응원을 받으며 부상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가 부상을 이겨내고 매란의 무대에 오른다면 이는 문옥경이 남긴 유산을 되살리고 서해랑의 상업적 운영에 맞서는 새로운 여성 국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정년이가 부상을 이겨내고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허영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매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회차에서 문옥경의 퇴장은 매란과 여성 국극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정년이와 허영서가 선택할 길이 여성 국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되는 전개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